이재명 특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특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근거 왜 이재명 특검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건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뭐 측근도 있고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5명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있는데 그거 특검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특검 필요하다고 해서 특검 문제를 제기를 했어.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까 얘기했던 전현희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고함을 질러대면서 김건희는 살인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죠? 극단적 선택을 누군가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그 권익위였죠? 권익위에 있는 분 국장이었나? 그래서 과로가 뭐 계속 누적이 되고 하면서 그것을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서 살인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 그대로라면 이재명은 연쇄살인마입니다. 연쇄살인마. 그렇죠. 5명이 아니라 7명이잖아요. 예. 물론 그중에 한 분은 지병 때문이다라고 해서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은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또 한 사람이 사실은 석연치 않은 그런 또 죽음을 맞이했지요. 예. 낚시를 하러 갔다 운운하면서 해변에서 뭐 변사체로, 그러니까 변사체는 표현이 좀 뭐 너무 세다면 어쨌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돌아보자고요. 관련이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누가 이득을 받느냐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예. 딱 2사람만 좀 예를 들어보죠. 김문기, 네. 이재명이 그렇게 스스로 모르고 싶어한 길을 쓰고 모르고 싶어하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자, 이 김문기 1처장은 유동규 본부장이 기억 못하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대장동 위례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고 어떻게 지금 토건 비리족에게 그렇게 수익이 나게 하고의 과정들을 전부 다 낱낱이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유동규 본부장도 많은 증언을 했지만 김문기 씨가 만약에 살아있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왜? 실무자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의 부존재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자, 2번째 김현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 자체는 좀 낯선데 바로 배소연의 그러니까 동거남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사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어떤 관련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관련된 건 2가지예요. 법카를 계속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카를 쓰지 못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말이라든지 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날은 어떻게 했죠? 7급 공무원인 조명현 씨나 배소연 씨가 자기 카드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평일날 법카를 마치 그날 그린 것처럼 대치를 해서 법카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카드들을 썼어야 돼요. 그런데 하도 많이 법카를 유용해야 되다 보니까 늘 그러니까 저 배소연이나 조명현 씨 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더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김현욱 씨가 좀 내연의 관계이니까 아이고 당신 것도 좀 하자 해갖고 이 김현욱 씨 카드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선택을 했다? 석연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유동규 씨가 또 지금 바라보는 건 다르더라고요. 왜? 유동규 씨는 배소연은
어마어마한 저수지 역할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80억과 관련돼서 이번에 뭐 수사 그러니까 국세청의 어떤 그런 그 수사가 아니라 조사가 뭐 들어간다라고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받은 월급은 수억 원에 불과한데 또 상속도 전혀 뭐 받은 게 없는데 배소연은 부동산만 80억의 자산가이잖아요. 그러면 유동규 씨도 주장하는 게 이건 명명백백하게 저수지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선거 때마다 선거에 나올 때마다 배소연의 부동산은 늘어난다. 한 4번에 걸쳐서 늘어난다. 그리고 배소연의 이 녹취록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녹취록?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 바로 며칠 전에 김현지와 나눈 대화에서 그거 얼마 채워 넣어야 돼요? 공개 날이 며칠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빨리 채워 넣을게요. 라는 식의 대화를 나눠요. 즉 거의 돈과 관련돼서까지 그 기록을 보존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욱 씨야말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유동규 씨의 증언에 이야기에 따르면 그래서 김현욱 씨도 사실 겉으로 드러난 건 전혀 그런 어떤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부존재가 바로 그 이재명의 저수지를 숨기는데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 범죄와 관련돼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연달아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수파는 너무 여리고 물렀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이 사건의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특검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공천 개입 특검하재. 공천 개입이 뭐 드러난 게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온 녹취록은 이거였어요. 공천 개입 명태균 씨 거. 이거 나도 하고 싶지. 근데 하고 싶다는 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녹취가 있다고 이준석까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 있네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 진즉에 특검을 했었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시청하신 분들 이제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주시지 않은 분들은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신진호 부장판사 얘기를 할 때 좌파 패널들이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좌파 패널들이 어떻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또 이 사건을 이재명 사건을 맞냐 이화영 재판도 했는데 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고 그랬죠.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측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네. 주변 인물들은 앞서 얘기했던 김문기, 김현욱 의회, 유한기, 이병철 변호사, 전영수 그리고 뭐 또 다른 인물 그리고 최근에 낚시 갔다고 사망했다고 하는 진유천까지 이렇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인가? 그게 우연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작품인가? 이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특검이라는 건 그냥 뭐 어떤 사안이 있으니까 특검을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다. 아주 중대 사건인데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든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특검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물론 박정훈 의원 5명을 얘기했습니다만 5명이든 7명이든 이게 특검을 해야 될 조건에 딱 성립이 되는 그런 사건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딱 부합한다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쨌든 아까 왜 그 생중계의 요건이 뭐죠? 공익이고 또 국민들이 알 권리고 또 국민들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는 그런 재판이었잖아요. 이 생중계 요건이. 저는 특검이라는 것이 물론 말씀하셨듯이 아까 실제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던 부분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찰이나 기존의 검찰이 못했다면 충분히 특검을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 개별 사안으로 다 검찰이 대응을 했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특히 뭐 지병이 있다. 끝. 이건 극단적 선택인 것 같다. 끝. 뭐 그런데 그 쭉 보면 전영수 씨를 빼고 공식적인 유서가 있는 경우가 기억이 안 나요. 전영수 씨는 아예 이재명 씨 정치하지 마세요라고 유서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찌됐든 뭐 유서가 있으므로 무조건 이건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개별 사안은 각각의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명이나 이런 식의 주변에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했다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저는 당연히 이것을 묶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이 진행되거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실 제대로 됐다면 이 의문사로 보이는 극단적 선택의 그 사건은 이 자체도 물론 사실관계가 밝혀야 되겠지만 그 특검이 진행된다면 이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적으로 좀 증거로 나올 가능성도 그런 부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 그 경찰이 그대로 극단적 선택 맞다라는 발표만 있었지. 네. 그 방증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그 의혹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이 사건들을 한데 묶어서 그 수사팀이 수사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정훈 국민의힘이 이재명 특검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해서 그 문제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방송 생중계하자, 이재명 특검하자 이런 게 국감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그 현장을 봤고요. 자,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민석 문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사안 한번 다시 제기를 해볼게요. 자, 2019년 9월 최순실 씨라고 일명 부르는 최서원 씨가 안민석 전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안민석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지난해 11월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16년부터 각종 라디오와 TV에 출연을 해서 한 말들이 있죠.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 이런 방송을 계속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예 이런 공중파 방송에 나가서도 했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막 수조 원대의 돈이 지금 독일의 어딘가에 지금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 안민석 주장 허위 본인도 알 텐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최서원 씨가 증인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질 텐데요. 일단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민석이 지난번에 공천을 받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산에서 5선을 했잖아요. 뭐 다른 데라도 보내달라 하면서 정말 이재명에게 읍소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공천에서 떨어지자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과 지나쳤는데 정말 노려보면서 그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사진이 찍혀서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탄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죄는 자신이 알잖아요. 안민석이 얼마나 이 사건 이것만이 아니라 별의별 가짜 뉴스들을 양산하고 어떤 상황들을 호도해 왔습니까? 아마 5선 내내 정말 가짜 뉴스와 관련된 상을 주려면 안민석이가 단연코 1등일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굉장히 증폭되었잖아요.
굉장히 증폭돼서 늘 그 쏟아냈고요. 이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고 또 오래전에 이게 기소가 된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지금 그 당시에 국정농단의 하나의 어떤 한 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조금 더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면 뭐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안민석의 가짜뉴스들입니다. 뭐 최서원과 관련해서 수조 원 뭐 이야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바로 최순실까지 돌아가서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다 묻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독일에 가서 아예 확인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처럼 독일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수조 원대다, 이런 식의 단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확인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유라 씨가 계속 이제 안민석과 관련돼서 법정에서 보자라고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서야 이제 사필 규정 지은 대로 벌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안민석 의원의 또 다른 행정이 있었죠. 행적을 살펴봅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최순실을 향해서 록히드 마틴 회장과 만나서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바 있죠. 물론 이건 실제로 전혀 사실이 아닌다고 하는 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최 씨가 록히드 마틴 측에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한 기업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고 발언했는데, 록히드 마틴 회장하고 최서원 씨가 그렇게 무기 거래를 할 정도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급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지금 록히드 마틴 회장까지 엮어 들어갔네요. 이 장면 어떻게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고 만들어진 사실, 그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조작된 그런 그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짜 뉴스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주목이 받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이것이 다시 확대 재생산하려면 크게 놀아야지. 록히드 마틴 정도는 얘기해야지 파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했던 시기는 무슨 말이든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무슨 말을 하든 전부 다 그게 기사화되고 전부 다 증폭되고,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던 세상을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바로 안민석이 그렇게 했죠. 록히드 마틴, 지금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이 어떤 이런 의심을 받다고 칩시다. 록히드 마틴, 당장 그들은 록히드 마틴의 서면으로 사실 확인도 하고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됐죠? 그런 게 없었어요. 안민석이 말하면 그저 그냥 기사가 확산되던 시절이에요. 그야말로 암흑의 시기였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안민석의 어떤 죄가가 드러나고, 이 드러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민주당이 늘 주장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청산하자. 가짜 뉴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하면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는데,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다.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어떤 종말을 맞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안민석 전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다수의 허위 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올리는데 아주 엄청난 공을 들였죠. 이후에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치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도 국회 본회의장이든 상임이든 막 그런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발언 상당히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안민석 의원 전 의원이 돼버렸죠.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민석이 보여준 그 모습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보지 않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이 안민석 의원, 자, 그렇게
자신이 하면 당연히 공천 받으리라 생각해서 그랬나요? 뭐 안민석 의원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 일단 안민석 의원 어떤 인물로 평가하세요? 뭐 가장 그러니까 좌파들의 도구, 그리고 좌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만 증폭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여배우의 그런 선택, 극단적 선택과 관련돼서도 아주 그 뭐랄까요, 지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타나서 뭐 아이 공익제보자다 운운하면서 보호해줬다가 다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데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2, 제3, 제4 안민석들이 우글거린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이 국회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왜 안민석을 내쳤느냐? 야, 너보다 더 가짜뉴스 뛰어난 애들 많어. 이번에 다 했으니까 이제 너 효용 끝났어 라고 내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 뭐 지금 국감장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야말로 많은 양문석이니 뭐 김준혁이니 뭐 장경태니 뭐 또 전현희까지 뭐 포함을 하면 뭐 이현준이 뭐 얼마나 뭐 안민석 제2, 제3, 제4가 있습니까? 뭐 하나도 아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민석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무슨 체육과 관련된 뭐 인사, 무슨 교수 임내하는데, 지금 차관, 역도 선수 장미란, 네. 장미란 차관이 임명될 때 마치 자기가 교수인데 장미란 교수는 교수급도 아니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했죠. 차관을 어떻게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한테 주느냐, 선수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폄하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장민환 차관 박사학위까지 제가 다 뒤져봤어요.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안민석이 차라리 뭘 한 게 있나요? 체육과 관련돼서 체육인들한테 뭘 한 게 있습니까? 도리어 분란만 일으키고, 또 체육인들이 미투를 한 적 많잖아요. 그때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렇고. 한 일은 있습니다. 네? 한해 때 고영태인가요? 예. 고영태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안민석의 작품이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죠. 예, 한 일 많죠. 어찌됐든 예. 그때 당시에 미투를 했던 젊은 그런 이 체육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편에 한 번이라도 서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득권들, 차라리 체육계의 기득권들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우선이나 계속 공천을 받고 행사를 했던 암흑과 같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지난 2016년, 17년에는 암흑의 시기였죠. 이선희님 고맙습니다. 그 암흑기에 그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앞잡이들 한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안민석도 그런 역할을 했었죠. 사실은 탄핵에 앞장서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거짓 허위 방송을 그냥 뻔한 거짓말들을 정말 드러내놓고 그렇게 야만적으로 한 인물들 중에 하나가 안민석이죠. 그래서 안민석 이번에 최서원 씨 관련된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최서원 씨가 나오면 또 다른 장면이 연출될 거로 봅니다. 아니 수조 원대 그 돈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봐라. 지금 최서원 씨 딸은 상당히 어렵게 지낸다고 하죠. 그 장면들이 아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재판이 이제 12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 전하면 또 이 안민석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예, 오늘 법원의 현장, 국회에 있었던 법원의 어떤 여러 모습들, 이재명 특검, 안민석 문제 다뤄봤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